R&D 비용은 조금 들긴 됩니다만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생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1,000개 생산하다 2,000개 생산하다 3,000개 생산하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라는 게 R&D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하이텍 기업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반대가 현상이 벌어지는데 반대 현상이 무슨 얘기냐면 R&D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어떤 워드 프로세서 있지 않습니까? 워드 프로세서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 돈이 적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R&D 비용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갖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파일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 추가적인 소비자가 왔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나 달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주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주는데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작게 들죠. 심지어 그냥 파일만 던져주면 됩니다. 이메일 보내줘도 돼요. 그렇죠? 거의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비자가 오면 올수록 이 하이텍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장에서 더 좋은 거죠. 계속 자기 수익만 늘어나는 거니까 비용은 안 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텍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 R&D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뭐냐면 계속 서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거지. 이거 갖다가 적당한 선에서 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업프런트 코스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비용 자체가 R&D 비용하고 생산 비용의 어떤 그런 단가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 제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 수학 최종 법칙이 적용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자, 네트워크 이펙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이펙트 예를 들면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엑셀 프로그램, 그죠? 엑셀 프로그램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일에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갖다 몇백 불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갖다 썼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갖다 몇백 불 주고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사죠. 왜 그랬습니까? 네트워크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래서 던져주는 이런 것들 서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쳐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던져주면 저 사람은 그 엑셀을 똑같은 엑셀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작동을 이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하면 내가 미쳤다고 그 150불 주고 삽니까? 그냥 안 쓰고 말지.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봐라. 진짜 그렇네. 이게 우리 일반 제품이란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쓰든 안 쓰든 내가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상관없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 제품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게 같이 많이 쓴다 하면은 값이 올라가는 거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뭐냐면 커스터머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의 어떤 그런 경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워드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워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앞에서 뭐 1부터 10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부터 10까지 쭉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쭉쭉쭉 1부터 10까지 쭉 변화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엑셀이라든가 또는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기능들이 조금씩 변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거든요. 네. 안 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변했다 하면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용합니다. 기능이 어떤 첨부한데 이게 이렇게 한다 갑자기 다른 형식 바꿨다 하면 못 사용해요. 갖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제품이라는 게 우리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걸 갖다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경험 효과라는 게 경험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품을 갖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졌다 하면은 어떤 소비자들이 그게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 익숙해진 소비자들 갖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모아가지고 내 이 제품을 갖다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소비자를 갖다 가능한 잘라가지고 내가 전체 소비자를 한 반 톤만 잘라서 내가 나를 고객으로 삼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이텍 제품의 기업이라는 게 소비자를 가능한 이빨을 모아가지고 가능한 많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준다 하면 그게 바로 하이텍 기업의 성공과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한계수학 최정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수학 최정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라든가 어프런트 코스트라든가 또는 커스텀 그룹이라는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하이텍 기업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이텍 기업의 그 환경, 하이텍 기업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과거의 어떤 그 기존 제품의 어떤 그런 그 기업 환경이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의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회 점유율이라고 하는 opportunity 점유율이라고 세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 분야 핵심 역량이냐 홀로냐 통합된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런 비교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경쟁 환경과 현재 하이텍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뭐랄까 할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가면은 17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하이텍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생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생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뭐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유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생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텍 기업 같으면은 이런 기업들이 하이텍 기업인데 그 하이텍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이텍 기업에서 잘 제대로 포지션하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림 4다시 그림 4 같은 경우에 12페이지 그림 4를 보게 되면은 기술 불확실성의 원천, 시장 불확실성의 원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텍 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뭐냐면 이런 기술 불확실성의 원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장 불확실성의 원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바로 하이텍 기업이 넌 하이텍 기업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림 4 보면 기술 불확실성의 원천이 나옵니다. 예. 제일 위에 보면은 Will the new product function as promised? 그러니까 신제품이 과거와 같이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냐? 기능 못한다 하면 신제품이 아니죠. 그죠? 하이텍 제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Will the delivery timetable met?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신제품을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신제품 입 납기를 맞출 것이냐? 중요하죠. 이거 못 맞추다 하면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Will the vendor give high quality service? 그러니까 벤더 유통업자들이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Will there be side effect of the product service?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요한 하이텍 제품이라 해서 이런 거 갖다 기능을 갖다 첨부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테스트하지 못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 못하고 지나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면 그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코로나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갖다 백신을 갖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